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뒤돌아볼 때가 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치 젊은 시절 입던 옷이 이제는 맞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아가며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하게 되고, 관계의 폭은 줄어들고, 어느 순간 고요하고 낯선 정적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죠. 오늘은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강 조언이 아닙니다. 진정한 삶의 지혜이자 이 귀한 시간을 더 평화롭고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아름답게 써내려가기 위한 인생 조언입니다. 그 중에서도 꼭 끊어야 할 몇 가지 습관들은 앞으로의 삶을 훨씬 더 평온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소중한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과거를 붙잡고 사는 습관. 첫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좋았는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건 말입니다.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이지, 현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게 됩니다. 마치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것과 같죠. 인생의 각 시기에는 그 시기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봄꽃의 아름다움과 가을, 단풍의 아름다움이 다르듯이 젊음의 아름다움과 노년의 아름다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게 됩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 여유로운 일상의 소소한 행복, 오랜 경험으로 얻은 지혜의 깊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당신이 가진 선물입니다. 지나간 인연, 과거의 후회, 그리고 하지 못한 선택들에 대한 아쉬움. 노년이 되면 이런 기억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곤 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달랐다면 지금쯤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그 기억이 오늘의 나를 괴롭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과거는 되돌릴 수 없고 그 시간은 이미 당신의 일부로서 충분히 의미 있는 역할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그 손을 놓아줄 때입니다. 용서할 건 용서하고 흐려질 건 흐려지게 두고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과거는 뒤에 두고 오늘의 햇살과 바람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당신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쓸데없는 고집과 불필요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고집과 아집입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는데 내 말이 맞아라고 하며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경험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했듯이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나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고집은 큰 벽이 됩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고 세상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마치 바람에 맞서려는 것과 같죠. 진정한 지혜는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용기 있게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충분히 좋은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세요. 집안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도, 음식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아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함보다는 평안함이 더 소중합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들도 나름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집을 버리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가 많아집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항상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또한 젊은 세대와의 소통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들도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더욱 존중하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 예전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순간,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서운함이나 외로움 대신 편안하고 따뜻한 소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외롭게 만드는 벽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세 번째, 부정적 사고와 체념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 이제 늙었으니 포기해야지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 오래된 후회, 해결할 수 없는 걱정거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당신의 마음과 몸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안겨줄 뿐 아니라 오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마저 앗아가 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자책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오늘 주어진 하루의 햇살과 미소를 감사히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몸도 마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걱정, 외로움 등이 찾아오죠.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만 집중하면 삶의 밝은 면을 놓치게 됩니다. 불평과 비관은 전염됩니다. 당신의 불평을 듣는 사람들도 기분이 나빠지고 결국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 외로워지고 더 많은 불평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세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할 일입니다. 부정적 사고는 실제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입니다. 자기 관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체념하면 운동도 하지 않고 건강한 식사도 소홀히 하게 되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사회적 관계도 단절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는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고립되게 됩니다. 치료에 대한 의지도 약해집니다. 질병이 생겨도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며 적극적인 치료를 포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고립된 채 살아가는 습관. 사람들과 어울리기 귀찮아, 혼자 있는 게 편해라고 말하며 점점 집 안에만 머무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아무리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고 해도 완전히 고립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에 해롭습니다. 외로움은 담배나 술보다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외로움이 일상이 됩니다. 예전엔 사람들로 북적이던 공간도 지금은 조용하기만 하고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싶어도 괜히 부담 줄까 망설이게 되죠. 하지만 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한 통의 전화, 한 줄의 문자, 가까운 곳이라도 함께 걷는 산책. 작은 연결들이 삶을 훨씬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혼자가 익숙해질수록,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게 됩니다. 직장 동료들과 멀어지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뜸해지죠. 하지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마음이 텅 비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은 결국 누군가와의 연결 속에서 온기를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지금 당신이 외롭다면 그건 나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누군가를 그리워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손 내밀어도 괜찮다고, 조심스레 안부를 물어도 된다고, 잠깐의 침묵을 깨고 마음을 건네도 된다고요. 하루 한 번 지인을 떠올리며 안부 문자를 보내보세요. 동네 카페에서 우연한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고, 작은 모임이나 취미 클래스를 시작해보는 것도 삶에 따뜻한 숨을 불어넣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나무 한 그루, 햇살 한 줄기, 바람결에도 마음을 열어보세요. 세상은 아직도 당신과 연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립은 스스로에게 지우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속에 갇히지 말고 빛이 있는 쪽으로 한 걸음만 옮겨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다시 사람에게로, 다시 삶으로, 다시 사랑으로 당신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의도적으로 누군가와 연결되는 순간을 만드세요.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노년의 외로움을 이겨내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가끔은 약해도 괜찮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말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누구에게나 기대고 싶을 때가 있고 어떤 날은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그 한마디 대화가 나를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미 늦었다는 생각. 어느 날 문득 무언가를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의 내면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 이제 와서 새롭게 뭘 배워? 지금 시작해도 남들보다 너무 늦은걸.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일이 왠지 두렵고 낯설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도전이 곧 희망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시작이라는 말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시작의 나이는 없습니다. 단지 시작을 미룬 시간이 있었을 뿐이고 당신이 원하는 그 어떤 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배우고 시도하고 도전하는데 나이는 단 한 번도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몸을 가만히 두는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그냥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노년의 건강과 활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매일 10분씩 걷기, 창가에서 스트레칭하기, 가벼운 요가나 맨손 체조라도 좋으니 몸과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는 시간을 꼭 만들어 보세요.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지금 연필을 들어도 되고 노래를 배우고 싶다면 작은 흥얼거림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언젠가 가고 싶었던 여행지도 이제야 비로소 천천히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니까요.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지금이 제일 젊은 때라고. 그 말은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오늘 시작한 사람은 어제 포기한 사람보다 훨씬 더 먼 곳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이 가진 시간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당신 안의 가능성은 아직 다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을 이루는 속도나 결과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입니다. 늦게 시작한 꿈은 더 단단하고 깊은 감동을 남깁니다. 천천히 걷는 걸음은 더 많은 풍경을 가슴에 담을 수 있지요. 그러니 이제 늦었다는 말 대신
지금이 시작하기 딱 좋은 때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지금도 여전히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놀랍고도 멋진 존재입니다. 가장 늦은 시작이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 작은 용기를 조용히 일으켜 세워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또 다른 인생의 계절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습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은 것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나만 이런 고생을 하는 것 같아라고 하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신만 특별히 힘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마치 진흙탕에 빠져서 계속 허우적대는 것과 같죠. 대신 자신의 강점과 성취에 집중하세요. 누군가는 여전히 활기차게 여행을 다니고 누군가는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웃음꽃을 피운다 해도 당신의 삶은 오롯이 당신만의 의미와 가치로 충분히 소중합니다. 남의 행복을 부러워하며 내 삶을 깎아내리는 순간들 대신 지금까지 걸어온 당신의 인생길을 스스로 토닥이고 그동안 애써온 자신을 다정히 안아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극복한 어려움들, 이뤄낸 성취들, 사랑받고 있는 이유들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품어준 사랑들은 지금도 누군가의 삶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고 감사한 사람입니다. 6번째, 건강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을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누가 해줘야 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라고 하며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까지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들이 당신을 젊게 유지해 줍니다.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물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되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존엄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괜찮겠지. 이번엔 그냥 넘기자 하는 마음으로 정기 검진을 미루거나 식습관과 운동을 소홀히 하면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남은 인생을 더 오래, 더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7번째, 사랑을 멈추는 습관.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의 사랑은 더 깊고 따뜻하고 절실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 배우자나 친구에 대한 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엔 바빠서 미처 못했던 말들, 사랑해, 고마워, 괜찮아 같은 따뜻한 표현들을 이제는 더 자주 꺼내야 할 시간입니다. 사랑은 크고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마주 앉는 아침 식사, 지나가는 길에 건네는 따뜻한 인사, 그 사람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조용한 배려. 이런 작은 사랑들이 쌓여 당신의 하루를 덜 외롭고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내 몸을 돌보고, 내 마음을 챙기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해주고, 내가 웃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선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상이 점점 조용해지고 내 곁에 사람들이 하나둘 줄어들 때 결국 남는 사랑은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을 주고받는 건 나이와 상관없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며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건넬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사랑을 다시 시작하세요. 그것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주는 등불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스스로를 아끼는 시간을 가지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향기로운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마음이 가는 책을 천천히 읽는 그 순간이 당신을 다시 살아 숨쉬게 해줄 것입니다. 사랑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고 언제든 꺼낼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노년이 되면 우리는 자주 참습니다. 불편해도 말하지 않고 서운해도 괜찮은 척하고 눈물이 나도 그냥 속으로 삼켜버리죠. 왜일까요? 나이 들어서 괜히 민폐될까봐 내가 조금만 더 참고 말지.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감정을 억누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마음에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슬플 땐 울어도 좋고 서운할 땐 솔직히 털어놔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건 약함이 아니라 인간다움입니다. 노년일수록 더 솔직해지세요. 당신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꺼내는 용기를 스스로에게 선물하세요. 한 가지 더, 불필요한 소비 습관도 체크해 보세요. 노년의 경제는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외로움을 소비로 달래려 하거나 자식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자신을 희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무심코 쓴 지출들이 당신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하세요. 당신 자신의 건강과 생활,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위한 소비가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습관을 버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들이니까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접근해 보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예전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작은 변화라도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세요. 그것이 더 큰 변화의 동력이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세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당신의 마음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과는 다른 게임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새로운 규칙에 맞춰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늙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지혜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와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을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습관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나 노년을 맞이합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이죠. 하지만 어떤 노년을 살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습관들을 끊고 감사와 온기로 삶을 채워나간다면 당신의 하루하루는 여전히 반짝이고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변화는 어렵지만 그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노년을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해주는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버릴 건 버리고 비워낼 건 비워내어 당신의 노년이 후회보다는 감사로 가득 채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별책룸이었습니다.